언니요. 왜요? 자, 책 펴보시죠. 자, 오늘 거 진도 나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우리 호두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기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각에 대한 함수화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실수화 끝내고 이제 함수화를 시키는 거잖아.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눈에 보이게끔 할 수가, 왜요? 왜 이러고 있는데요? 아, 책 안 들고 왔어, 혹시? 아니야. 아니, 책 안 들고 왔어? 아니에요? 아, 책 안 들고 왔어. 있다. 뭐야? 왜 안 꺼냈어? 제가 미리 꺼내놨어. 수업 준비를 하고 기저귀 같은 거. 좋은데? 자, 그래서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쉬운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1차 함수, 뭐 정비를 반비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봤고요. 2차식 배우고 2차 함수 그래프를 봤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를 보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하나 먼저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주기함수라고 하는 용어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주기함수입니다. 자, 주기함수라는 건데, 이 주기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뭔가 대롱대롱한 거 없나? 자, 보세요. 떨어진다. 얘를요,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오는, 이게 뭐야? 뽑혔다. 하나의 주기라는 겁니다. 즉, 출발을 했어.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그죠? 반복. 아, 또 빠졌어. 반복. 그 반복되는 그 하나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수도 그 주기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함수라는 거는 주기를 가진 애다.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를요, 어쨌든 수학이니까 말로 계속 풀어낼 수는 없잖아요.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응? 뭐라 하지 않니? 아닙니다. f에 x 플러스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을 f라고 하는 함수에다 집어넣었었어요. 다음, 그 x라고 하는 똑같은 값에다가 이 p라고 하는 애를 더했을 때 그때 값을 f에다가 넣어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내가 0이라는 위치에 있었어. 0이라고 하는 이 값을 f라고 하는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있잖아. 근데 그게 저기 뒤에, p만큼 뒤에 있는 애도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게 이 표현인 거야. 즉, 0일 때, p일 때 똑같다라는 거네. 다음은 p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2p, 동일하다는 거야. 즉, p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주기라고 하는 애가 p다라는 거야. 주기라고 하는 애가 p다라는 의미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심화적인 거 추가적으로 하나 또 들어가 보자면요, 이 식에서 주기가 될 수 있는 거는 p만 있는 건 아니에요. p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fx는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대다수의 경우는요, 얘를 보자마자 아, 주기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짧은 주기라고 하는 애가 6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x축 그리고 y축 그려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대요. 그리고 이 표현에 의하면은 fx라고 하는 애랑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 즉 6개의 단위씩 묶어서 여기에 있는 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이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값은 12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하나가 다 동일한 모양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요만큼 하나가 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또 하나의 주기가 될 수도 있구나. 즉 여기에서 주기의 후보는요, 주기에 대한 후보라고 하는 거는 6이 약수가 되면 됩니다. 무조건 주기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여기 위에서 식에서 봤을 때는 이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수가 주기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라는 거야. 자, 얘 여기가 2, 4, 6이잖아요. 0부터 2까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기가 될 수도 있죠. 맞나요? 그 다음 0부터 해서 3은 불가능하긴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반복되면서 얘가 주기가 확실해졌죠. 그러면 조금 어거지긴 하지만 4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맞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 경우이기 때문에 4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 표현 때문에 4는 주기로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기에 있는 숫자에 대한 약수가 주기에 대한 후보다라는 거야. 나 분명 말했다. 후보라는 거야. 후보. 정확하게 주기라는 게 아니고 후보라는 거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기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 있게 다루진 않고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미적분 원이나 대수 파트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걔네들에 의해서 그냥 하나씩 곁들여질 용도입니다. 조미료 같은 애죠. 그냥 곁들여지는 용이에요. 다음 이제 삼각함수 기본함수로 넘어갈게요. 기본 삼각함수로 넘어갑시다. 자, 기본적인 삼각함수인데 우리가 삼각함수 종류 총 3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 3가지에 대해서 다 오늘 배울 겁니다. 싹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길어진다면 교재 숙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길어진다면 느리게 천천히. 자, 2번째. 근데 오늘 천천히 할 거야, 애초에. 왜냐면은 이게 처음 하면은 잘 몰라, 이건. 어려워해. 자, 일단 기본 삼각함수입니다. 기본 삼각함수에 대해서 볼 거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다. 맞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수 테스트 있습니다. 솔직히 얘도 그런 솔직히 뭐야? 술 하면은 10점 오른데. 맞습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전부 다 개념 온에 있는 문제들 개념 없는 마지막에 엄청 어려운 챌린지 뺐어요. 제발 진정이. 그건 뺐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총 30문제거든요. 만약에 5개 쌤 너무
초과로 틀렸다. 그러면 앞에 것도 계속 숙제로 나갈 겁니다. 앞에 부분. 그냥 하루에 한 30개씩 문제가 추가가 될 건데 그건 앞부분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내에다가 와씨 이건 진짜 좀 심하다 싶은 것들만 뺐어. 그 쉬운 것들 중에서 막 2의 x제곱은 8 이때 올바른 x는 이건 뺐어. 이건 솔직히 좀 아니 모르겠어? 아 그럼 숙제 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레벨 2 그죠? 중단원에 있고 그 뒤에 있는 그냥 중단원을 그냥 다 뺐어요. 중단원 안 넣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유형들이 있죠. 거기에만 추가를 했으니. 근데 쉬운 거는 많이 빼시고 어려운 건 조금 빼신 거 아니에요? 맞네. 어려운 걸 안 넣었다니까. 여러 3원 이런 거 실력 더하기 하시겠다. 실력 더하기. 아 그거 안 했다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실력 더하기. 그건 넣었지. 몇 번데? 몰라? 망했어. 나 그 정도로 악랄하진 않아. 시골 자, 첫 번째입니다.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자, 함수잖아.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엔 코사인 x, 탄젠트 x를 볼 건데, 자, 기본 함수에 대해서 우리 전략 하나만 세우고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전략 반드시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8칸 그리기예요. 원래는 X축 그리고 Y축 그려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먼저 보여드리고요. 우리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그리지 마세요. Y축 그리고 X축 그렸어요. 자, 사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가장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따구로 그려요. 아래 위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린다고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도 와,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8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8칸은요, 진짜 딱 8칸, 균일하게 8칸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익숙하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얘 그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5초면 그립니다. 깔끔한 그래프가 1.5초 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8칸을 그려놨어요. 다음, 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 상에서 그리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줄기함수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기본 함수들은요, 어디서 등장을 한 거냐? 단위 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원이 있을 때요. 이미 점 P라고 하는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얘 점을 각각 x, y라고 뒀을 때 x에 대한 정보는 뭐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정보라고 했었는지 기억날까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가 정보를 가지고 있댔어요? 코사인이죠. 좋습니다. 여기가 코사인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좌표는 사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를 세타 대신에 x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x, y를 살짝 바꿀게요. 알파, 베타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을 x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네들 사인 값을 찾고 코사인 값을 찾는 거야. 자, 사인 x 그래프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y좌표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각도는 0도야. X가 0이네. 맞아? 그때 Y 값은 얼마? 0이죠.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점이 어디냐? X 값이 0이고요. Y 값도 0인 지점인 거예요. 자, 이제 가로축에는 여기가 X예요. 여기가 X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세로축이 Y축인 겁니다. 여기에만 살짝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8칸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0,0, x가 0, 각도가 0이라는 뜻이야. 각도가 0에서 y값은 0입니다가 되는 거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얘가 점점 돌아가요. 자, x가 30도가 됐어. 실수어까지 시키면은 6분의 파이가 된 거야. 6분의 파이에서 y값은 얼마일까, 그럼?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이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봤더니, 아, 얘는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각도에 맞게끔 y 값들을 여기다가 다 찍어 놓는 겁니다, 그냥. 그게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점점 증가합니다. 45도 됐고, 그 다음 60도까지 갔어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즉 수직이 됐습니다. 그때 y값은 얼마? 1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y값이 제일 크네. 그때 y값은 얼마? 1이네.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 다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각도가 좀 더 커졌어. 근데 y값은 1을 찍고 점점 다시 감소를 하네. 맞니?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봐봐. 얘는 원이지.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로 90도로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 이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y값은 두 개가 동일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대칭되게끔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얘가 이 각도일 때, 즉 180도인 파이가 될 때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돌아가. 그러면 이제 y값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맞니? 음수가 돼서 여기 있는 점까지 옵니다. 270도입니다. 즉 2분의 3파이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 돌았어. 한 바퀴를 딱 돌았네. 그게 2파이네. 됐나요? 자, 좀 더 돌아볼까, 얘들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다시 돌기 시작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60도까지 왔어. 그 다음 특수각인 390도로 간다는 거야. 근데 반복이죠. 원이니까 반복되니까 이 모양이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겠네. 이해돼? 물론 여기 전에도 마이너스 각도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었을 거야. 계속 돌면서.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가 주기함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위가 얘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인 이 2파이라고 하는 애가 주기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고 있어? 네, 맞죠. 아니, 똑똑해. 자, 그래서 여기는 이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한 정보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먼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적을게요.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잖아요. 맞나요?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떤 범위에 있을까? 전체 실수입니다. 다 넣어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3파이라고 했던 거는 파이랑 동일한 거고, 그 다음 5파이도 파이랑 동일하고,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구간으로 끌고 오기만 하면 뭐 값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전체 실수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치역이요. 치역은 우리가 y값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이 한 주기에서 y에 대한 최대값은 1이고요. 가장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y, 1보다 작거나 같은 y가 됩니다. 이게 치역이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주기라고 하는 애예요. 니들이 못 나간다 이제. 못 나가. 안 웃네, 미안. 자, 웃으라고 하는데. 자, 이거 3번 얘 주기입니다. 얘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확인을 할 거다라는 거야. 자, 이 주기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지? 맞아? 얘 기본적인 거는 주기가 2파이입니다. 주기라는 게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sin x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sin x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등장을 했냐? 단위원의 y좌표다. 단위원의 y좌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때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기본적인 8칸에 있어서 이 빨간 색깔 그래프,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특징적인 점들이 0,0, 2분의 파이, 1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2 파이. 얘네들이 딱 값들이 명확한 애들, 분수도 없는 0, 1,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들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삼각함수는요,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탄젠트도 그렇고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이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대칭성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과요, 선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점대칭이 되기도 하고 선대칭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점대칭이 되는 구간은요, y값이 0이 되는 여기 점들이 점대칭이 되게끔 하는 그 점의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에도 그렇고. 왼쪽에 잠깐 하나만, 얘는 판성들이 적지 말고요,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애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점대칭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점대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y는 sin x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파이에 대한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파이라고 하는 점에서, x는 n파이라고 하는 점에서 점대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x는 n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점대칭이 일어나고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선대칭은 어디서 나오냐? 선대칭은요, 최대값이 나오는 점, 최소값이 나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딱 접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접힙니다. 그래서 이 선대칭이라고 하는 애는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선대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적을 거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 적는 방법, 2분의 2n-1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왜 이 대칭성이 중요하냐라는 건데, 이 삼각함수에서 대칭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특수각들이라고 하는 30도, 45도, 60도라고 하는 얘네들을 가지고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값들은 어디서 또 똑같은 게 나올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일까?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점을 찍어놨어요. 6분의 파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점이요,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점의 x값은 얼마일까라는 거거든. 얼마가 될까요? 과연? 얘는요, 여기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점 한번 보세요. 0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오면 되겠죠. 왜?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6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야, 2분의 1일 때는 찾았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만나는 이 두 개의 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맞나요? 자, 그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깜짝 놀랐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x값이 나오게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이 파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개의 점만 보세요. 이 두 개 점만. 얘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네. 그럼 얘는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얘가 되겠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게 되면 6분의 7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얘는요, 이 점이랑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으로 가도 되고요. 얘랑 이 점에 대한 점대칭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대칭으로 가죠. 자, 여기 있는 점은요, 파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온 거다. 얘는 2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왔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 자체가 6분의 11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선대칭과 점대칭의 성질 때문에 하나의 특수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에 있는 같은 비슷한 맥락들의 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가장 큰 의의 자체가 x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x값을 찾아내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사인 함수 그래프가 끝났습니다. 선대칭과 점대칭은 여기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코사인은 동일하거든요. 탄젠트는 조금 달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끝났다. 정리 다 되셨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x라고 하는 겁니다. y는 코사인 x. 자, 먼저 8칸 그리겠습니다. 8칸 꼭 그려주시고요. 물론 얘가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에 있다면 이 8칸 그리시면 안 돼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좌표 평면에 그려서 최대한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 그림만 잘 그리면요, 저기 수능 때까지 문제 다 커버가 돼요. 수능 때도 저게 나와요. 예? 이 집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삼각함수가 문제 나와요? 네. 어떻게요? 수능에서는요, 22번까지가 대수랑 미적분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8문제는 확통이에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22문제 중에서 반은 대수고 반은 미적분 원이겠죠. 그럼 그 반 안에 들어가 있는 11문제에는 뭐가 들어가냐?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게 세 가지가 균등하게 들어간다. 삼각함수에서 웬만해서는 총 4문제씩 나와요. 4개, 4개, 3개가 나오는데 지수 로그함수에서 3문제가 나와요. 삼각함수에서 4개, 수열에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4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인수호권 포기해야죠. 4점짜리 4개 틀리는 순간 1등급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수학만 못 보고 나머지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설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자 코사인 함수로 들어갑시다. 코사인 함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그리고 y축은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이 코사인 x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거는 단위 원에서 x좌표에 대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단위 원의 x좌표다. 단위 원의 x좌표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 모양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죠? 자,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라는 건데, 자, x 여기서부터 하나씩 각도 돌려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x라고 하는 거는 x축, x좌표의 값이다. 자, x가 0이야. 0도에서 x좌표 1이지. 쭉쭉쭉쭉쭉쭉쭉쭉 증가하다가요. 90도에서는 x좌표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가요. 180도, 즉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찍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다시 0 찍습니다. 그 다음 2파이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 퀴즈를 내고 싶은 게 있어요. 얘랑 전혀 다르게 생기긴 했죠. 근데 뭔가 또 비슷해 보이지도 않나요?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슷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얘를 하나만 한 줄기만 앞에 있고 하나만 당겨볼게. 자, 그러면 요만큼이 사인 그래프 아니야? 이 그림이 사인 그래프 아니니? 근데 얘가 없어졌네. 얘가 그냥 한 줄기가 얘는 안 들어간다는 거네. 얘가 한 줄기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구나가 되는 거야. 근데 팩트부터 먼저 말해줄게.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사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아니지, 사인 x 그래프를 그치,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2분의 파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사인 x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만 딱 당기게 되면 코사인 x 그래프가 등장하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사인 x 그래프랑 코사인 x 그래프에서요, 이 각각들 있죠. 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얘네들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얘랑 동일한 거거든요. 돌리면 똑같이 겹쳐져요. 얘도 돌리면 똑같이 겹쳐지고요. 얘도 돌리면 똑같이 겹쳐집니다. 얘네들도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쟤랑. 왜 그럴까? 얘는 원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호랑 여기 있는 호, 여기 있는 호, 여기 있는 호 모양은 똑같잖아. 돌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얘네들 모양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역, 치역, 주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역입니다.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 사인과 동일합니다. 전체 실수예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치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y값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기예요. 얘네들도 단위 1에서 돌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2파이만큼 계속 한 바퀴씩 돈다.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건 2파이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는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칭성은 얘네들이랑 동일합니다.
점대칭과 선대칭 각각들이 일어나는데 대신 조금 달라지겠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만큼 당겨갔으니까.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특징적인 점들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얘네들이 될 건데 y가 0이 되게끔 하는 이 점들에 대해서는 점대칭이 일어날 거고요. 최대 최소가 일어나는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선대칭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값만 보고 탄젠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젠트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아, 왜? 자, 여기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봅시다. 참고로 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은 0이랑 2분의 파이의 정 가운데에다 그리면은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자, 이 4분의 파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루트 2분의 1이랑 동일한 여기 점, 아이고 좀 삐뚤은 것 같은데 여기 점이 있을 테다. 그럼 이 점에 대한 x좌표는 얼마냐라는 건데 얘는 동일하게 선대칭, 점대칭을 이용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 두 개의 점을 봤을 때는요, 가운데 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점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온 거죠. 그러면 여기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겁니다. 그럼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즉 4분의 7파이라고 하는 점에서 2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을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두 개가 점대칭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잖아요. 자, 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얘는 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가겠죠. 즉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x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냥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왔네. 얘가 뒤집어지면서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왔네. 그래서 얘가 4분의 3파이가 된다. 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은 얼마일까요? 파이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버리면 되죠. 2분의 3파이, 자, 얘 같은 경우에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었잖아요. 이 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온 4분의 5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각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텐데요. 이 각변환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특수각에 대한 거는 0, 파이, 2파이에서 특수각을 빼거나 더한 정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분의 파이, 즉 45도에 대한 건데 전부 다 45도, 4분의 파이에 대한 관계가 된 것들이죠. 0, 파이, 2파이에서 더하거나 뺀 점들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점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2파이, 0, 파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탄젠트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자, 탄젠트 그래프가요, 제일 기괴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래프입니다. y는 탄젠트 x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탄젠트 x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의미였냐? 얘는 점 P에 대해서 중심과 이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 다음 여기 있는 탄젠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8칸을 그릴 건데요. 이 8칸을 그릴 때 얘는 조금 다른 표현을 적어줄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먼저 반만 나눌게요. 다음 여기 있는 점을 0이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 얘도 0인데 얘는 파이, 얘는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걸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칸이라며 여기에 있는 가운데는 점선 처리를 해주세요. 여기 있는 점 점선 처리해주세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의미라서 얘네들 그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얘네들 이 점선 있죠? 이 점선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가깝게 그려 갈 겁니다. 근데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 탄젠트 90도 특수각이잖아. 90도 했을 때 없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를 왼쪽에 있는 단위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가 탄젠트에 대한 가장 기본 그래프고요.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기울기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45도에서 1이에요. 증가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져요. 90도일 때는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렇지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은 가질 수가 없다. 얘에 대한 용어가 뭘까요, 그러면? 최대한 가깝게 가지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 점근선이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점근선이에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선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왼쪽 편에 있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각도니까 10초선의 기준으로 해서 음수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0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다가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9999 겁내 커지겠죠. 그 표현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탄젠트 그래프가 좀 기괴합니다. 자, 다음 정역, 치역, 그 다음에 주기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정역이에요.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요. 근데 점근선은 절대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역에 대한 표현은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치역이에요.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y값인데 지금 탄젠트 그래프는 아래 위로 쭉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y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전체 실수예요. 전체 실수 범위에 대한 기울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인데요. 이 탄젠트에 대한 주기는 파이입니다. 앞에서 사인, 코사인은 2파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파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0부터 돌아요. 양의 기울기를 쭉 가지다가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졌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요. 얘랑 기울기 동일하지 않나요?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 부분이랑 요만큼 부분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즉 1, 3, 4분면에서 2, 4, 4분면에서 기울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기울기가 그냥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요. 얘는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이 있거든요. 점근선의 방정식 하나만 체크를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방정식. 자,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얘네들 한번 보실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뭐 어디에 있을까? 2분의 3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각을 적어주는데 파이마다 반복됩니다를 일반각으로 적게 되면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다시 적을게요. x는입니다.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적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탄젠트 점근선의 방정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8칸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요. 그래프의 개형을 꼭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 얘네들을 위아래로 늘리고요. 양옆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할 거예요. 얘네들까지 하고 그 다음은 평행 이동까지 시킬 겁니다.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끝이 나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기본은 진짜 기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문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요. 교재 대신에 얘들아 프린트 해준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이용을 할 겁니다. 좀 더 세세하게 담아 놓은 겁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확대, 축소, 이동,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제 앞장 보시면요,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넣어뒀습니다. 자, 삼각함수 자체가요, 이런 애들이거든요. 파동. 우리 바다를 가면은, 너네 바다 한강을 간다면 물결 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물결 치는 애들이 전부 다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대학 이과 갈 친구, 약간 공대 쪽 갈 친구들은 아마 뭐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뾰족한 이런 애들이 또 반복되게끔 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삼각함수가 들어가요. 공학에서는요, 삼각함수가 빠지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인 함수, 그래프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빛, 진동 같은 애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소리를 잘 보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높다, 높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확대 축소라는 애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저희 두 번째에서 그래프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얘는 별도로 잡을게요. 네, 얘는 별도로 잡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높낮이를 조절할 거예요. 높이 조절을 들어갈 거예요. 삼각함수에 있어서 이 최고점, 최저점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하는 애예요. 자, 얘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냐? y는 sin x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문자를 sin에다가 곱해주면서요, a sin x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 코사인도 y는 a 코사인 x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마지막 탄젠트도 y는 a 탄젠트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특정한 값 a라고 하는 애를 곱해주면서 높낮이를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각의 그래프들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리다가는 나 죽을 거야 아마.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동받았어요. 뻥인 거 알죠? 자, 사인 x 그래프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인 x 그래프만 가지고 오는데 8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가 곱해졌잖아. 맞아? 그러면 함수 값 각각들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거를 곱해준 거야. 근데 0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0 그대로 0이잖아. 맞니? 근데 최고점 얼마였지? 기본에서? 최고점에 있는 y좌표가 얼마였었어요? 1이었죠. 맞아요? 1이었으니까 a를 곱하면서 최고는 a라고 바뀌겠네. 그럼 최저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a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a로 바뀐다라는 거야. 물론 이 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줄어드는 거지. 근데 100이라고 해봐봐. 확 커져버린 거지.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 확대 축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 x좌표들은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로 동일한 거죠. 아직까지 왼쪽 오른쪽에 대한 확대 축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확대 축소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2sin x에 대한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A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높낮이를 A배만큼 가지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두 번째는 이제 너비 조절을 할 거예요. 솔직히 높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너비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먼저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너비를 조절하는 애는요, y는 사인 x 대신에 b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y는 코사인 bx 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다음 탄젠트입니다. y는 탄젠트 bx 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애가 x 앞에 곱해지면서 얘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에 들어갈 bx 자리 있죠. 얘네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다, 그지? 그럼 x 자리에 얘가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b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치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0부터 해서 2파이까지가 들어가야 한 주기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b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b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가 한 주기가 된다는 거야. 한 주기가 된다. 이거 이해돼? 근데 b라고 하는 애를 다 나누게 되면 x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정의역이 나오네. x라고 하는 애는 b로 나눴더니 0부터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b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건데 b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한 주기 자체가 0부터 출발해서 b분의 2파이까지 도달을 한 거네. 즉 0부터 2파이까지였던 이 가로 길이를 0부터 b분의 파이까지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sin x에 대한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뀌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가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애로 바뀝니다. 자, sin x,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라고 했었죠? 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bx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주기로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인 함수,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x 앞에 b라고 하는 애가 붙어졌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주기를 바꾸는 애구나. 그러면 이 주기는 어떻게 찾냐? b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얘는 b분의 파이로 찾아주면 되겠구나까지 연결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두 가지 함수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얘는 코사인과 탄젠트 두 개에 대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8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아직 높낮이 조절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1은 동일한 건데 주기가 b분의 2파이라고 들어갔대요. 여기가 그럼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얘가 0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각각들에 대해서는 얘랑 두 개의 중간, 즉 절반에서 얘 값이 나오네. 절대값 b분의 파이네. 나머지도 얘랑이 중점, 얘랑이 중점이 되니까 이 절대값 b분의 파이, 여기는 이 절대값 b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얘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고.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x 앞에 b가 곱해졌을 때 모양이 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 분모값이 점점 커졌으니까 한 중위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 크기에서 2파이까지라고 하는 이 크기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 주기가요. 근데 b라고 하는 애가 1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조절하는 역할이 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탄젠트입니다. 이 탄젠트는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내가 탄젠트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팔 끝 쪽에 나는 지금 점근선을 딱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줄이거나 늘려버리면은 점근선도 같이 줄이거나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젠트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행이게요. 자, 얘는 그냥 한 칸만 그릴게요. 아니, 네 칸만 그리겠습니다. 한 주기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점근선이 됐었는데요. 이 점근선도 지금 bx가 되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점근선은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거든. 잘 보세요. 자, 똑같이 함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탄젠트에서요. 여기는 bx라고 하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일반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근선이 나온다고 그랬어. 다시 여기에 있는 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반각이 들어가면은 점근선이 나온다고. 됐니? 근데 우리가 넣은 게 bx네.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근선이 bx라고 하는 애가 밑에다가 계산 적을게요. b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반각. 근데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점근선입니다가 되는 건데 우리는 x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을 세우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애로 다 나눠주면은 점근선이 절대값을 붙일게요. 절대값을 붙이겠습니다. 절대값 b분의 n파이 플러스 이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점근선 포함해서 그래프 포함해서 점근선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는 점근선의 방정식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지는 아시겠지.
어떻게 찾는지만 알면 돼요. 됐나요? 얘를 외우면은 신입니다. 병신이요? 그래서 그 앞에 1번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 탄젠트 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탄젠트 파이 x라고 하는 애라서 자,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탄젠트 파이 x입니다. 얘 주기는 그럼 얼마일까요? x 앞에 파이가 붙어 있거든요. x 앞에 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b분의 파이, 즉 파이분의 파이가 되면서 1이라고 하는 애가 주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점근선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되어야 주기가 하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기가 1로 바뀌는 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 넘어가시게 되면 코사인 2x라고 하는 그래프도 그려놨어요. 자, 거기서 스텝 1, 스텝 2는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그림 있다, 그죠? 코사인 x랑 코사인 2x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놓은 겁니다. 즉 코사인 x 한 주기가 들어갈 때 코사인 2x는 두 개의 주기가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높이 조절과 너비 조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은 간단하겠죠. 근데 이제는 한 번에 나옵니다. 자, 한 번에 들어가서요. 세 번째 종합이에요. 종합은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합이에요. 자, 종합에서 볼 이 모양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모양이 될 거고 얘네들이 그냥 끝판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사인 함수인데 너비 조절, 높이 조절,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다 들어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모양으로 적어지는 게 최종적인 보스입니다. 최종 모습이에요, 얘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을 때요. 먼저 우리가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b라고 하는 애로 먼저 묶어내는 것부터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x 앞에 붙은 얘네들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얘네들을 제외하고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뒤에 있는 이 C에도 곱해졌기 때문에 얘를 묶어내는 겁니다. 묶어내는 이유는 묶어내야지만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는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B로 묶어내면서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얘는 높이 조절이랬죠.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모양으로 바꾸게 됐더니 C라고 하는 애가 B분의 C로 바뀌었네. 자,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간 겁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야. 평행이동이지? 맞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이 정보는 평행이동이다. X축 평행이동이다. 자, 마지막 여기 있는 이 D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최대 최소 영향이 들어갔고요. 주기에 영향이 들어갔고요.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됐습니다. 그리고 X와 이 사인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의 부호로 대칭이동까지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니까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은요.
좌우로 늘리고 줄여봤자 어차피 범위는 전체 실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역이에요. 자,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y에 대한 범위인데 우리가 위아래로 줄여놨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 y라고 하는 이 값에서 이 y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달라졌습니다. 각각 얼마로 달라졌냐? a를 곱하면서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 이었는데 d라고 하는 y축 평행이 되면서 평행이동이 되면서 이게 얘네들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최대값이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하는 애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위아래로 늘리고 줄였는데 얘네들을 d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기예요. 이 사인 함수에 대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앞에서 보고 왔죠. 자, 그래서 얘를 딱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얘만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프 안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똑같습니다. 8칸 그리는 거예요. 다음 사인 함수 기본 그래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다음 최대 최소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었고 얘가 마이너스 a가 됐는데 d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그대로 d만큼 들어 올리세요. 0은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주기입니다. 주기인데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b분의 c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건데 2파이가 되게끔 하는 거는 여기에 뭐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 b분의 2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애의 의미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거다. 높이 조절을 하는 거다. 최대 최소다.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요만큼이 b라고 하는 애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다음 c. 이 c라고 하는 거는 x축 평행 이동이다. 다음 이 d라고 하는 애는 y축 평행 이동이다. 다음 정의역, 치역, 주기, 쟤랑 동일하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랑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애고요. 마찬가지죠. 뭐 똑같이 적을 건데 계속 반복이겠지만 적어주세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최대, 최소고요.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얘를 적으면서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여기에 x 앞에 들어갈 이만큼 b라고 하는 애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다음 c라고 하는 거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의 정보. x축 평행이동이다. 다음 d라고 하는 거는 y축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는 딱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점근선을 제외하는 건데요. 이거 점근선 찾는 거는 복잡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게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반 각으로 주어져서
일반각 더하기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 c 넘기고 b 나누는 게 정근선이거든요. 복잡하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기입니다. 자, 탄젠트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라는 거. 얘를 잘 잃어버리세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절대값 b분의 2파이 계속 주구장창 그것만 풀다가 탄젠트가 딱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틀려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생각하셔서요. 탄젠트는 절대값 b분의 파이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끝이 났어요. 그리는 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절대값이 들어간 삼각함수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뭐 개념이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수2 때 함수 파트 하면서 절대값 함수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걔네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함수예요.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4가지 다 하진 않을 거고 딱 2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대표적인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요. y는 절대값 fx였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오케이. 자,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는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다. x축 아래 접어 올리기. 즉, 음수가 되는 부분이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양수로 변환이 된다. 됐나요? 다음 2번째입니다. y는 f의 절대값 x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와우! 생각 잘 안 나실 겁니다. 끄덕하지 마. 마음 아파. 우리 계약하기 전에 했었는데요. 오래됐다.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두뇌 풀가동. 어떻게 될까요? 기억 안 나요? 접어, 맞아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접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양수 부분이에요. y축 기준으로 해서 양수 부분을 접어서 데칼코마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억. 훌륭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y축 기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부분 데칼코마니를 시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x에다가 양수를 넣게 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fx 값이 나오는데요. x 자리에다가 음수를 넣게 되면 음수 부분에 있는 애가 양수 값이 되는 거라서 양수의 함수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함수까지 개념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필수 예제 1, 2, 3, 4번 보고. 선생님 이거 추천하는 지치는 거. 맞아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숙제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표 예제 1.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 대표 예제 전에 개념 체크 있죠? 걔는 지금 푸세요. 당연하죠. 지금 푸세요. 시간 한 5분 드릴 테니까 개념 체크는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아,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면은 내가 그래프 그리기 100문제를 던질 겁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누구지?